그날 밤 궁궐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비릿한 연기가 왕의 침소까지 날아들었지요. 자시가박 진압쓸 무렵 정적을 깨고 터진 그 불길은 단순한 불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시대를 감추려던 비밀, 한 사내의 심장이 터지는 소리, 한 여인이 짊어진 운명의 무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찢으며 매화각이 불타올랐습니다. 궁인들은 숨을 죽였지요. 모두 왕후의 지시라 수군댔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왕후가 왕의 총애를 받던 한 여인을 불태웠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 불을 지른 건 이 나라의 주인 왕 자신이었습니다. 전하, 어찌하여 그리하셨나이까? 그 불길 속엔 소녀의 마음이 있었사옵니다. 그대의 진실이 나라를 무너뜨릴까 두려웠소. 허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의 향이 과인의 심장을 태우고 있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왕은 왜 사랑하는 여인이 머물던 매화각을 제 손으로 불태웠을까요? 오늘 그 불길 속 비극적 운명,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때는 조선 중기, 이화궁 북쪽에 자리한 그곳,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진 누각, 매화각이었습니다. 한때 선왕의 총애를 받았던 한 후궁이 살았던 그곳, 봄이면 매화향이 담장을 넘던 그곳. 하지만 그 주인이 죽고 선왕마저 승하한 후 그곳은 왕실의 금고가 되었지요. 선왕이 남긴 모든 기록, 차마 역사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이 봉인된 곳이었습니다. 그 폐쇄된 누각에 오직 한 여인만 드나들었습니다. 24세 젊은 여인, 내명부의 필사관 연서였습니다. 그날도 연서는 얼어붙은 자물쇠를 풀고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유일한 시중 궁녀 진양이 따랐습니다. 아씨, 또 그를 베끼시렵니까? 이 누각은 어찌 이리 해가 들지 않는지요. 손끝이 다 갈라지셨습니다. 궁궐의 글은 피로 쓰는 것이다, 진양아. 손끝이 갈라져야 먹물이 스며드느니라. 연서는 궁에 들어온 지 8년째, 16세 아비도 어미도 없이 들어와 오직 글씨 하나로 버텨온 세월. 웃는 법도 우는 법도 잊었죠. 하지만 그 손끝에서 피어나는 글씨만큼은 궁중 제일로 꼽혔습니다. 그러던 그날, 연서가 베끼던 건 단순한 시문이 아니었습니다. 선왕의 마지막 명으로 봉인된 서책, 사초에도 담지 못한 비밀 기록이었습니다. 왕은 독을 마셨으나 잔은 비어있지 않았다. 용상은 피로 세워졌고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를 것이다. 이 구절은 대체 연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먹물이 하얀 종이 위로 번지고 있었죠. 마치 서서히 퍼지는 독처럼 말입니다. 선왕의 죽음, 그것은 병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을까요? 아씨, 그 글 베끼지 마시옵소서. 못 본 척 덮으시옵소서. 아씨의 목숨이... 글을 베끼는 자는 글을 읽는 자가 아니다. 다만 옮길 뿐이지. 보아라 진양아. 이미 내 손에 먹이 묻었느니라. 하지만 연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자신의 운명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버린 거죠. 그날 밤, 매화각의 등불은 유난히 오래 꺼지지 않았습니다. 연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거대한 운명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름 뒤, 여는 때처럼 홀로 글을 베끼던 연서의 등 뒤로 낯선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대가 선왕의 기록을 맡은 필사관 연서인가? 붓이 손에서 떨어졌지요. 연서는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엔 용포를 입은 사내, 이 나라의 지존, 왕이 서 있었지요. 전하,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일어나거라. 그대가 옮기는 글이 궁금하여 왔을 뿐이다. 젊은 왕 이연, 즉위 둘째 해, 27,
대신들의 등살과 선왕의 그늘에 가려 그의 눈빛은 늘 공허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어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왕의 아들이란 이유 하나, 그 거대한 이유 하나로 이 자리에 앉혀진 것이었습니다. 왕은 연서가 베끼던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왕은 독을 마셨으나 바로 그 문장이 적혀 있었죠. 그대가 옮긴 문장 속에 독이 들었구나. 세상이 알면 궁궐에 피가 내릴 것이니라. 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연서는 깨달았습니다. 왕 또한 이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 있음을 말이죠. 전하, 무너져야 할 것은 거짓이옵니다. 나라가 아니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왕은 놀랐습니다. 권한 모든 이들이 자신을 속이거나 두려워할 뿐 저리도 고준 눈빛으로 진실을 말하는 이는 없었으니까요. 짧은 순간 고독한 왕과 더 고독한 필사관, 두 사람은 서로의 눈 속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왕이라는 이름에 갇힌 자신, 필사관이라는 운명에 갇힌 자신, 너무도 닮아 있었죠. 그대는 두렵지 않은가? 진실을 아는 것이. 두렵사옵니다. 전하, 하오나 더 두려운 것은 거짓 속에 영원히 사는 것이옵니다. 왕은 그날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자주 매화각을 찾아왔지요. 처음에는 선왕의 기록을 살핀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그 발걸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날이 춥구나. 손이 얼었으니 이 차를 마시거라. 몸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필사관은 그저 도구일 뿐이옵니다. 도구라. 궐 안에 도구 아닌 자가 누가 있다는 말이더냐. 과인조차도 선왕의 도구가 아니었던가. 마시거라. 명이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왕은 묵묵히 연서가 글 쓰는 것을 바라보았고 연서는 왕의 시선 아래 글을 써 내려갔죠. 따뜻한 차 한 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시린 매화각의 공기가 조금씩 데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겨울 눈 속 언 땅을 뚫고 매화향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될 위태로운 마음이, 그러나 너무나 절실한 마음이었죠. 한편 왕후 인정의 처소, 왕의 발길이 매화각으로 향한다는 소문은 왕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마마, 전하께서 오늘도 매화각에 다녀오셨나이다. 이번 달에만 벌써 7번째이옵니다. 듣자 하니 그 필사관에게 차까지 내리셨다 하옵니다. 매화각, 그 저주받은 누각을 감히 일개 필사관 계집 따위가. 왕후 인정, 이 나라 최고 권세를 지닌 대신의 딸로 왕비에 올랐죠. 그녀의 아비는 지금의 왕을 왕자에 앉힌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혼인이란 사랑이 아니었지요. 권력이었고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왕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왕은 그녀를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 자신을 감시하는 정적의 딸로만 대했지요. 왕후는 자신을 찾지 않는 왕을 매일 홀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분노가 됐고 분노는 질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는 이제 매화각의 그 필사관 여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왕후는 작정하고 왕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전하, 매화각은 죽은 이의 기억이 머무는 자리이옵니다. 흉흉한 곳이지요. 헌데 그곳의 등불이 다시 켜졌다 들었나이다. 등불쯤이야 꺼지면 되는 것이오. 무엇이 이리 소란이란 말이오. 불은 꺼져도 향은 남나이다, 전하. 죽은 선왕의 향이 그 여인의 손끝에 아직 남아있사옵니다.
궐 안에서는 전하께서 그 향을 탐하신다 수군대옵니다. 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붓이 멈추었지요. 선왕의 향. 그 말은 선왕의 비밀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왕후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지요. 왕이 매화각 비밀 기록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왕후, 말을 조심하시오. 부덕한 소문으로 궐을 어지럽히지 마시오. 전하, 소첩이 조심해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전하의 마음이옵니까? 소첩은 그저 전하의 옥체가 상하실까? 하지만 그날 밤 왕후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매화는 겨울에 핀다 하였지. 허나 그 꽃은 독을 품고 있나이다. 전하의 마음을 흔드는 그 계집, 최상궁, 그 필사관, 연서라는 계집, 그 계집을 알아보시게. 철저히 먼지 한 톨까지 모조리 다 말일세. 그 계집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오시게. 왕후의 질투는 이제 칼이 되었습니다. 연서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석 달 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는 밤, 왕후의 뒷조사는 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진실의 꼬리를 잡아냈지요. 늦은 밤, 누군가 매화각의 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연서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요. 아씨, 이 밤중에 누구신지.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돌바닥 위에 붉은 비단으로 싼 봉서 하나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마치 피처럼 선명했지요. 연서는 떨리는 손으로 봉서를 열었습니다. 단 몇 줄의 글씨. 그러나 천근의 무게로 연서를 내리눌렀습니다. 연서, 그대의 어미는 선왕의 승은을 입은 궁인이었다. 병으로 출궁한 것이 아니라 너를 낳고 죽었다. 연서의 숨이 멎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촛대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그대는 선왕의 피를 이은 자. 지금 전하의 단 하나뿐인 이복누이이다. 아니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렇다면 전하와 소녀는 우리가 사랑은 그 자리에서 죄가 되었습니다. 매화각에서 나누었던 따뜻한 차 한 잔, 그 그윽했던 눈빛, 그 모든 것이 천륜을 어긴 끔찍한 죄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연서는 깨달았지요. 자신이 베끼던 선왕의 비밀보다 더 무서운 진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비밀이라는 것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버렸다는 것을. 다음 날 왕후가 왕의 처소로 거침없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공손함 따위는 없었지요. 분노와 승리감에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왕후의 손에는 연서가 받은 것과 같은 내용의 서신, 그리고 낡은 옥비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하, 이 서신을 보시지요. 그리고 이 비녀도 함께. 왕후, 이 무슨 무례인가? 전하께서 사랑하시는 그 여인, 필사관 연서, 그 아이는 선왕의 피를 이은 자, 전하의 누이옵니다. 그런 허망한 말을 누가 믿겠소? 당장 치우지 못할까? 믿고자 하시지 않으니 그렇지요. 이 옥비녀는 선왕께서 연서의 어미에게 하사하신 것이옵니다. 증언도, 증표도 모두 여기 있사옵니다. 왕은 그 옥비녀를 알아봤지요. 선왕이자 아버지께서 아끼던 후궁에게 내렸던 것을. 흐릿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매화각에서 보았던 그 여인, 아버지가 유독 다정하게 대했던 그 후궁. 그렇다면 연서가 과인의 누이라는 말이더냐? 거짓이니라. 거짓. 전하께서 사랑하신 그 여인은 전하의 혈육이옵니다.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왕실의 근본이 무너지고
전하의 자리는 피로 물들 것이옵니다. 그때 왕후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요. 전하, 아시나이까? 소첩은 한 번도 전하의 눈빛을 받아본 적이 없나이다. 왕비라는 이름만 있을 뿐 소첩은 전하께 그저 대신의 딸 그뿐이었나이다. 헌데 그 천한 필사관 계집은 단 한 번의 눈빛으로 전하의 마음을 얻었나이다. 소첩이 이 자리에서 3년을 기다려도 얻지 못한 것을 그 계집은 단 한 달 만에 얻어냈나이다. 이것이 이 왕후를 이렇게까지 만들었나이다. 왕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설가의 딸로 왕비로 살아온 그녀. 하지만 그 화려한 이름 뒤에 단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슬픔이 있었지요. 전하께서는 누이를 탐하셨나이다. 허나 소첩은 정실 왕비로 3년을 기다렸건만 전하의 마음 한 자락도 얻지 못하였나이다. 왕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사랑은 재가 됐고 왕의 가슴 속에서 그 많던 눈발이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과인이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그날 밤 왕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홀로 매화각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확인을 해야 했지요.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라면서. 전하, 이 밤중에 어찌... 연서, 그대에게 물을 것이 있소.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오. 왕은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과인의 누이인가? 이 잔인한 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연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잔인한 긍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도 아는 것이로다. 우리가 같은 피를 나눈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이다. 어제 봉서를 받았나이다. 어찌해야 하오. 이 마음을, 이 죄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마음은 거두어지지 않나이다. 전하, 다만 묻어두어야 하옵니다. 영원히. 왕후마마 행차시다. 아씨, 왕후마마께서 병사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오신답니다. 선왕의 금단의 서책을 찾으러 말이옵니다. 어서 피하시옵소서. 왕후가 서책을... 왕은 깨달았습니다. 왕후가 노리는 건 연서뿐만이 아니었지요. 연서의 출생 비밀과 선왕의 비밀 기록. 왕은 독을 마셨으나 그 두 가지 끔찍한 진실을 한꺼번에 터뜨려 자신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이 나라를 뒤흔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재빨리 결정을 내려야 했지요. 끔찍하고도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연서를 살릴 것인가, 왕자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죽을 것인가. 박제, 횃불을 가져오너라. 이 누각을 불태워라. 모든 서책과 모든 비밀과 함께 전부 다. 전하, 이것이 최선이요. 이 비밀이 알려지면 그대와 과인, 그리고 이 나라가 모두 불탈 것이오. 과인을 용서하지 마시오. 왕은 직접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왕의 기록이 쌓인 서고에 불을 붙였지요. 불길은 기다렸다는 듯이 낡은 누각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래, 이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다. 나라를 위한 것이다. 왕위를, 대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은 왕의 변명이었지요. 스스로를 향한 비겁한 기만. 그는 진실이 두려웠던 겁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왕자를 잃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아씨, 불이 났나이다. 어서 피하시옵소서, 아씨.
연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길 너머의 왕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녀의 눈빛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그리고 체념이었지요. 가야 할 곳이 정해졌으니 이 분이 나를 거두게 하소서. 전하, 부디 강령하시옵소서. 불길이 매화각을 삼켰습니다. 연서는 마지막까지 선왕의 비밀 서책을 품에 안고 불 속으로 사라졌지요. 연서, 연서, 연서. 그날 밤 사람들은 왕후를 의심했고 어떤 이는 연서의 자결이라 떠들었지요. 허나 진실은 왕의 절규와 함께 검은 연기 속으로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묻히는 듯 보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불은 꺼졌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마치 하늘이 우는 것처럼. 왕은 잿더미가 된 매화각 터 앞에서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흙과 재가 용포에 범벅이 되었지만 미동조차 하지 않았지요. 그때 왕후가 우산을 받쳐들고 다가왔습니다. 왕후의 얼굴엔 어떠한 감정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텅 빈 표정이었지요. 전하, 그 불길을 누가 질렀는지 이제는 말씀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소첩을 의심하고 있나이다. 질투에 눈이 멀어 사람을 죽였다고 말이옵니다. 과인이 질렀소. 그대가 터뜨릴 그 진실이 세상을 뒤집을까 두려웠소. 연서의 피와 과인의 피가 한 뿔이라면 과인의 왕좌는 죄가 되는 것이오. 그래서 어리석게도 불로 진실을 지우려 했소. 왕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무너진 왕을 바라볼 뿐. 그녀의 질투가 모든 것을 파국으로 이끌었지만 그녀 또한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겼지만 모든 것을 잃었지요. 그리고 그때 내간 박제가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불에 타다만 작은 비단 주머니였지요. 전하, 방금 매화각 잿더미 속에서 연서 아씨의 유품을 수습하였나이다. 불이 나기 전 소인에게 편지 하나를 맡기셨나이다. 만약 자신이 누각에서 나오지 못하거든 전하께 꼭 전해달라 하셨사옵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빗물과 재에 얼룩진 편지를 받았지요. 차마 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하, 이 글을 보신다면 소첩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옵니다. 부디 슬퍼하지 마시옵소서.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 위로 떨어졌지요. 전하께서 불을 지르시리라는 것 소첩은 알고 있었나이다. 그것이 전하께서 이 나라와 소첩을 모두 묻으실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옵니다. 그대가 알고 있었다고 소첩은 도망갈 수 있었나이다. 하오나 도망친다 한들 이 죄는, 이 끔찍한 진실은 영원히 전하를 따라다닐 것이옵니다. 그러니 전하, 차라리 소첩이 이 죄와 이 비밀과 함께 사라지겠나이다. 전하, 부디 잊으시옵소서.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운명이었나이다. 소첩은 전하를 원망하지 않나이다. 그것만은 진실이었나이다. 편지가 왕의 손에서 떨어졌지요. 빗물에서 젖은 잿더미 위로. 연서, 그대는 알고 있었구나. 이 모든 것을. 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불을 지른 것도 진실을 묻은 것도 자신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고 자신의 죄까지, 자신의 비겁함까지 모든 것을 덮은 것은 연서였다는 것을요. 과인이 그대를 구하려 했는데 그대는 과인을 구하려 했구나. 그로부터 3년,
시간은 모든 것을 덮는 듯 했습니다. 궐한 사람들은 그날의 불을 잊어갔지요. 왕후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왕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이화궁의 매화각은 왕명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누각, 텅 빈 서고, 그리고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만 남은 매화나무 한 그루.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해마다 연서가 죽은 바로 그날이 되면 그 앙상한 가지 끝에 붉은 매화 한 송이가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얀 눈을 뜯고 마치 피처럼 붉은 꽃이. 왕은 매년 그날이 되면 홀로 매화각을 찾았지요.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연서, 그대의 향이 돌아왔소. 과인의 죄가 다하면 이 향도 사라지겠소. 그의 유일한 벗이 된 내간 박제간만이 멀리서 그를 따를 뿐이었지요. 전하, 죄는 사라지지 않나이다. 다만 향으로 남아 사람을 붙들 뿐이옵니다. 그렇겠지. 이 향이 과인을 평생 붙들고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에도 왕은 매년 매화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붉은 매화 한 송이가 피어났지요. 단 한 송이. 사람들은 그것을 연서의 혼이라 믿었습니다. 불로도 태우지 못한 진실, 덮으려 할수록 더욱 붉게 피어나는 운명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매화각의 불꽃, 왕이 지른 불, 연서가 받아들인 운명, 그리고 왕후가 던진 진실, 엇갈린 선택들이 하나의 비극으로 타올랐던 이야기였습니다. 왕은 불을 질렀지요. 사랑을, 혈연을, 그리고 선왕의 비밀까지. 그 모든 진실을 덮을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지요. 나라를 위해서라는, 대의라는 그럴듯한 합리화와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지요. 운명은 결코 진실을 숨기지 않는다. 오늘의 운명에서는 이렇습니다. 왕은 진실을 덮으려 불을 질렀고 연서는 그 불을 받아들여 왕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이 꺼진 잿더미 위에서 운명은 붉은 매화라는 또 다른 이름의 진실을 피워냈지요. 결국 왕이 태운 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남은 생의 평온뿐이었지요. 그는 평생 그 붉은 매화를 보며 자신의 죄를 되새겨야 했습니다. 왕후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왕비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왕의 마음은 한 번도 얻지 못했지요. 그 외로움이 질투가 됐고 질투가 그 모든 것을 파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였지만 선택은 잘못됐던 것이었습니다. 노자나 맹자의 고전도 좋지만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더 간단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랑은 덮을 수 있으나 향기는 덮을 수 없다는 것. 그 향기가 진실의 또 다른 이름이겠지요. 여러분도 혹시 무언가 감추고 계신가요? 두려워서 혹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기억하세요. 운명은 우리가 잊을만 하면 반드시 그 증거를 우리 앞에 다시 드러냅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혹은 죄이든 말이지요. 불로는 아무것도 태울 수 없지요. 진실은 결코 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세 사람, 왕과 연서, 그리고 왕후.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선택에 가장 마음이 가시나요? 진실을 불태워야 했던 왕의 선택. 스스로 불 속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짊어진 연서의 선택. 아니면 사랑받지 못한 슬픔으로 질투했던 왕후의 선택.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나라면 이렇게 쓸 것 같다.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뭐든 좋습니다. 세상살이 정답은 없지요.
다만 각자의 선택이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 결국엔 운명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혼자만 담고 있는 고민이나 풀어내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운명으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달빛 아래 숨겨진 더 깊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빠르게 찾아갑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반드시 언젠가 운명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복된 운명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